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서울 근교에 500억 원짜리 알짜배기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자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죠. 수백억 원의 현금이 없다면 결국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합법적인 탈세 방법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결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 넓은 땅에 건물을 하나 올리고 커피 머신을 들여놓은 뒤 베이커리 카페 간판을 달거나 아니면 줄만 쭉쭉 그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만 버티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 쉽죠? 오늘은 빵을 굽는 게 아닌 돈을 굽고 있던 세금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가업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꼼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제기되었죠. 이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수도권 일대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콕 집어서 전수조사했어요.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조사 대상 25곳 중 무려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이 제도를 남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두 곳 중 한 곳꼴로 꼼수를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악용수법은 업종 둔갑술이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제과점업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 전문점은 그 대상이 아닌 상태죠. 그런데 적발된 11곳 중 7곳은 사업자 등록증에만 제과점업이라고 적어두고 실제로는 제빵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던 상태였어요. 외부에서는 완성된 케이크나 빵을 납품받아 진열만 해두고 실제 매출의 대부분은 마진율이 높은 커피와 음료에서 올리는 사실상의 카페 영업이었던 거죠. 게다가 가업과 전혀 상관없는 부모의 전원주택 등 사적 공간을 카페 부지 안에 슬쩍 끼워 넣어 사업장 자산으로 포장한 곳도 무려 4곳이나 적발됐죠. 자녀가 실질적 운영을 하면서도 가업 상속 요건을 채우기 위해 7, 80대 고령의 부모를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혀둔 명의 위장 사례도 속출한 거죠. 한마디로 빵을 팔아 가업을 잇겠다는 게 아니라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빵집이라는 세트장을 지어 놓은 셈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도대체 가업 상속공제가 뭐길래 자산가들이 이렇게까지 기형적인 카페를 차리면서 목을 매는 걸까요? 이 사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1997년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가업 상속공제는 본래 아주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독일의 강소기업을 지칭하는 미텔슈탄트를 모델로 삼았죠. 독일의 지멘스나 폭스바겐 같은 거대한 대기업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의 경제 척추는 바로 미텔슈탄트로 불리는 강소기업들이죠. 독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용에서도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당시 한국에서도 히든 챔피언이라는 도서가 인기를 끌며 대기업과 함께 이런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들을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들이 점차 퍼져나갔죠. 이처럼 평생 나사를 깎거나 특수 부품을 만들어 온 중소기업 사장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상속세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고 공장을 팔거나 기계를 처분해야 했죠. 문제는 이런 강소기업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수십 년 축적된 양질의 기술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로도 무척 큰 손해가 발생하죠. 외국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업을 이어받을 때는 다양한 세금적 혜택 제도를 만들었고 독일은 이런 미텔슈탄트 기업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며 막강한 경제 선진국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이런 제도를 본따 만든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가업 상속공제 제도예요.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아 고용과 기술을 유지한다면 공장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를 크게 깎아줘서 이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이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거죠. 오늘의 문제는 그 한도와 방향성 때문인데요. 1997년 이 가업 상속공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이 공제 한도는 불과 1억 원에 불과했죠. 그런데 기업들의 승계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수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가업을 3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에 무려 60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죠. 대상 기업의 기준도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대폭 확대되었고요. 임강현 국세청장의 보고처럼 25년 만에 빛의 속도로 무려 600배가 늘어난 건데요. 문제는 이 혜택의 크기는 600배로 커졌는데 정작 무엇을 가업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실태 점검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까지 제도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법을 이용한 다양한 탈세 허점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번 사태에서 베이커리 카페 못지않게 도마 위에 오른 추가 업종들이 있죠. 바로 주차장업과 주유소업인데요. 국세청이 조사한 통계 수치를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국세청이 수도권에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 1321곳을 전수조사했죠. 놀랍게도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8%가 2020년 이후에 문을 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2020년 이후일까요? 바로 그 해에 주차장 운영업이 가업 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가업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은 크게 받지만 이 주차장들의 94%는 고용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죠. 아르바이트생 한 명도 쓰지 않는 가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절반 이상은 연 매출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1년 내내 주차장을 돌렸는데 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된다? 이건 정상적인 영리 가업 사업이라고 보기엔 매우 어렵죠. 강남이나 도심에 금사라기 땅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그 땅을 세금 없이 물려주기 위해 그냥 땅에 줄만 긋고 무인 차단기 하나 설치해둔 보여주기식 가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도심권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유소가 무슨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특별한 경영 노하우나 특허 기술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단순히 기름을 떼어서 파는 아주 표준화된 운영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도심 주유소 5곳이 평균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고 있죠. 이처럼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주유소 등 애초에 법안을 만들었던 그 숭고한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가 점점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뼈아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특히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장 큰 질타를 받는 이유는 바로 토지 공제 허점에 있는데요. 현행 세법을 보면요. 건물 바닥 면적의 최대 3배에서 7배까지 토지를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 법 조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한 자산가가 서울 외곽에 700평짜리 아주 넓은 맹지나 농지를 사들였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용도를 변경한 뒤 그 넓은 땅 한가운데 바닥 면적 100평짜리 자꾸 예쁜 카페 1층 건물을 하나 올렸다라고 보죠. 자, 그럼 지금의 세법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바닥 면적이 100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최대 7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주니까 100평 곱하기 7, 즉 700평 전체가 카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용 자산으로 둔갑하게 되죠. 실제로는 카페 건물만 100평이고 나머지 600평은 텅 빈 잔디밭이거나 그냥 주차장으로 쓰이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 땅 전체가 상속세 면제 대상인 가업 자산으로 완벽하게 세탁되는 거죠. 빵 한 조각 팔아서 남기는 이윤이 클까요? 아니면 수천 평짜리 땅을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드는 이익이 클까요? 비교조차 할 수 없겠죠. 이러니 서울 근교에 대형 빵 카페들을 두고 진짜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세금 없이 대물림할 부를 구워내고 있다라는 씁쓸한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업 상속공제가 다른 취지로 악용되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일갈했죠. 아무나 할 수 있고 그 집안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가업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사업을 이어가는 게 가업성 측면에서 더 높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며 일갈했죠. 강소 기업의 승계를 독려하고 탄탄한 기술력과 숙련 기술자 고용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자산가들의 부동산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며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죠. 재정경제부의 구윤철 부총리가 발표한 가압 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망을 아주 촘촘하게 다시 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당장 올해 7월 발표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현실적인 파급 효과들을 정리해보죠. 첫째로는 업종의 대대적인 퇴출에 있어요. 앞으로는 빵을 직접 제조하는 시설이 없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죠.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 필요 없는 주차장업과 주유소, 부동산 임대업 성격이 짙은 업종들은 가차없이 잘려나갈 예정이에요. 둘째로는 부동산 꼼수 차단에 있는데요. 건물 면적의 7배까지 인정해주던 토지 공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 금액의 상한선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죠. 넓은 땅을 활용해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는 방식을 원천 봉사하겠다는 건데요. 셋째로는 안분, 즉 비율 방식의 도입이죠. 이전에는 주된 업종의 공제 대상이면 비대상 업종의 자산까지도 통째로 공제받을 수 있는 꼼수 방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을 엄격하게 쪼개서 진짜 가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죠. 넷째로는 시간의 검증 방법에 대한 대폭 확대인데요. 현행 10년 이상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상속 이후 자녀가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죠. 100년 가게 타이틀을 달려면 최소 30년 이상이 걸리는데 10년 빵집 운영하고 600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죠. 이런 제도 개선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과 창업 시장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제를 노리고 서울 외곽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대형 기획형 카페들의 신규 창업은 급감할 것이고 혜택을 받기 위해 억지로 운영되던 유령 주차장들은 매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죠. 정리해보죠. 이번 무늬만 빵집 유령 주차장 사태는 우리 사회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져줬죠. 세금은 단순히 국가의 금고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배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도구이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유리지갑을 털어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법의 틈새를 악용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을 목도할 때 사회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가업상속공제의 본질은 부의 대물림을 돕는 것이 아니죠. 업의 대물림을 지켜주는 데 있는데요. 3대째 이어져온 낡은 철공소, 수십 년간 묵묵히 작은 부품을 깎으며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준 진짜 뿌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세금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국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 제도의 진짜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